미국이 진짜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지 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잃었을 때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가 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도체가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손실 금액이 한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그 칩4 동맹, 칩4 얼라이언스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방위를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This is an invitation, and it really is about our prosperity, our kids' future, and particularly our economic security. So we hope Korea will join. 근데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TSMC를 폭격해서 폭파해버려야 된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re never going to let those factories fall into Chinese hands, even if there was a successful invasion of Taiwan.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하면 미국이 실제로 보호하고 싶은 것은 TSMC지 대만이 아니다. 미국이 진짜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지 한국이 아니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1950년도에 그 에치슨 덕트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알루샨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하고 대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선언이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치적인 오판이다. 뭔가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이 뭐였냐 하면 어패류였어요. 한천하고 오징어가 우리나라의 최고 수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한천하고 오징어를 수출하는 나라를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냐? 세계 열강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193개국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36개 나라에는 외교 사절을 대사를 파견하지 않아요. 왜?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하고 교역할 만한 상품도 없고 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건 국제관계의 원칙입니다.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America itself. A law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be proud of. 사실은 칩섹트법에 보면은 주요 골자가 생산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에 연구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52빌리언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유럽도 최근에 약 50빌리언 달러 규모의 EU 칩섹트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도 총 규모는 뭐 한 20빌리언 달러 정도의 수준이겠지만은 늘려가겠다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가 저렇게 할까? 이게 국가 경제와 안보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 반도체 패권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패권에 다시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종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내가 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붙은 거고, 국가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반도체를 두고 그런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엄청난 보조금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 거기서 기술이 개발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적인 기술을 초격차를 만들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가 온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공위성, 그 다음에 우주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의 반도체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겨루기 시작을 하면서 칩섹트법이 발효가 되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 지금의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슈퍼컴퓨터용 이 AI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이제 인공위성 만들고 뭐 최근에 이제 로켓 뭐 우주선 쏘아 올리고 등등이 엔비디아의 그런 칩들이 없으면 이 전체적인 기초과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버원으로 막아놓고 이제 그 뒤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죠.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The United States must lead the world in the production of these advanced chips. 사실 미국이 미중 분쟁을 이제 살짝 분위기를 만들고 칩스 액트법을 발효한 다음에 노렸던 거는 자신의 나라의 생산 시설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배경이 숨어 있냐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중국이 중국 제조 뭐 2025 해가지고 반도체 자금률을 현재 한 20%인데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포함한 모든 반도체 수출국에게 없어지는 수요란 얘기예요. 이걸 막아내야 된다. 거기에 미국이 하나 더 생각한 건 이걸 막아내면서 동시에 생산을 내가 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칩스 액트법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게 뭐냐면 미국의 첨단 장비는 마켓 쉐어가 90%예요.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중국령으로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회사로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령.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우시, 시안 등의 여러 군데 이제 팹들이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에. 이 팹이 앞으로는 몇 년 뒤에는 장비를 수출하지 않으면은 팹이 멈추게 되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수를 쓴 게 자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고급 장비들을 중국령으로 안 파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중국도 있지만 한국 팹을 공략했죠. 그러면 한국이 위기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미국이 칩스 액트법 빵 세게 자, 한국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해라.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국령으로 반도체 장비를 팔지 마라라고 하면은 90%의 마켓쉐어를 가진 장비들이니까 이 장비사들이 심하게는 10%에서 30%의 매출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했던 걸 보면은 1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분위기 보고 내년에 다시 결정할게. 그러니까 실제로 30%의 매출이 날아가진 않는 거죠. 날아갈 수 있다는 걱정을 시켜놓고 그 걱정을 누가 온전히 다 받냐면 한국이 다 받았어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떡하지?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팹의 손실 금액이 한 4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이제 미국의 팹이 몰리기 시작했죠. 칩스 액트법을 공식적으로 발효시킨 엄청난 전략이거든요, 이게. 이제 칩스 액트가 발효되는 시점부터가 좀 큰 변화가 생겼는데 각각 이 우리 자체의 리저널리 이거를 내가 한번 커버해 보겠다는 움직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바일 폰을 만들면은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 장비를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고 미국에서 일부 설계를 해서 이제 한국의 파운드리나 대만의 TSMC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팍스콘으로 칩을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글로벌리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그냥 원월드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칩스 액트법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인건비 싼 멕시코나 남미 쪽에 있는 곳에 후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하나 부족한 게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구하겠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남미의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협업을 해서 가져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요. 이외에서는 독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인텔이 생산하고 있었던 생산 기지들이 있으니까 독일 중심에서 전공정 생산, 후공정은 폴란드 이런 데서 생산을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머리는 이스라엘에서 데려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저널리 이제 굳혀가는 모습들이 되죠. 기존에 있었던 원월드에서 그냥 파셜리 정말 리저널리 움직임이 바뀌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승자는 누가 될 거냐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의 소부장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면 TSMC의 팹을 유치하고 마이크론의 메모리 팹을 유치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소부장을 여기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육성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키우니까 약간 고립된 모습으로 조금 더 자기 나라 안에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JASM 오픈ですどうぞ I believe also start a renaiss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Japan. 그리고 한국은 조금 기업 중심으로 나라 안에서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라는 모습으로 약간 고립보다도 뭔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혼자 잘하는 독점 패권으로는 안 된다. 함께 잘하는 과점 패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셈이거든요. 근데 사실 과거 농업사회는 모든 가치가 땅에서 창출됐거든요. 쌀이든지 밀이든지. 그러니까 땅을 뺏는 건 다 독점이죠.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다 독점 패권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을 생산하려 그러면 기술도 필요하죠. 자본도 필요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그걸 다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동반 성장을 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와 동반 성장하는 과점 패권국이 되느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잖아요. 주변에 선택지라면 한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일본은 구마모토 팹을 처음에 유치할 때 대략 20조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하나로. 그중에 40%를 그냥 한 방에 바로 계좌로 꽂아줬다. 직접 생산비에 그냥 인센티브를 찔러줬죠. 거기에 또 하나가 일본에서 제시했던 게 이제 일본 정부도 있었지만 소니가 있어요. 소니가 그 TSMC에게 맡기는 제품은 우리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CMOS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소니가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넘버원의 고객이 TSMC에게 난 너에게 풀리 이걸 맡기겠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일단은 고객 개런티 오케이. 수주 계약을 하면서 들어간. 그렇죠. 뭐 수주를 개런티를 해준 거죠. 왜냐면 CIS 팹을 만든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TSMC에 중국이 침공을 한다. 침공을 하면 넘버원 엔지니어들을 전부 다 미국 비행기로 다 공수한다, 미국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폭파한다. 라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은 TSMC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소문은 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도 있겠지만 어느 우방국에다 놓을 거냐. 일본은 워낙 우호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본 그러면 지진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지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 반도체 생산이 어려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만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다가 그 TSMC 공장을 지으려 그런 판단에는 한국이 아주 안전하다라는 판단은 북핵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한국에는 이 무서운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TSMC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 근데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기술을 전수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럼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국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전략. 이걸 처음 개발한 나라, 이걸 발명한 나라가 영국인 셈입니다. 산업이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직조 산업으로부터 생겼거든요. 근데 영국은 비가 많이 오고 풀이 잘 자라고 그래서 양을 잘 키워. 그래서 양모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그 수출한 양모를 가지고 모직물을 짜서 돈 버는 사람은 네덜란드, 지금 벨기에, 여기 플랑드르라는 고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열심히 그 양모를 생산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업가하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야, 이제부터 양모 수출하지 말자. 양모로 실을 뽑든지 털을 짜든지 천을 짜든지 우리가 그걸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자. 그래서 정부 지원하에 양모 수출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또 반제품 수출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양모 생산에 있어서는 인류국에 근접하게 됐죠. 근데 이때 인도에서 면직물이 막 수입이 된 거예요. 면직물은 모직물보다 부드럽고 염색도 잘 되고 빨래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때 막 면직물 열풍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모직물 산업이 다 망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캘리코 면직물 수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수입 못하게. 근데 수입 못하게 하니까 밀수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721년에 대영 제국은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캘리코 면직물 착용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입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인도로부터 들어오던 면직물이 근절되니까 인도 면직물 산업이 쇠퇴하고 영국 내에서 기계화된 면직물 산업이 새로 살아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전략으로 국내 산업과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하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기업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게 된 거죠. 후발국이 뒤떨어진 기술을 확보하고 선진국을 뒤쫓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전략 외에는 역사상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쩐의 전쟁이 좀 이제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을 옥죄는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기업이든 정부든 뭐 기타 산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산업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어떤 베너핏을 느끼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첨단 산업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첨단 산업 기술에 국가 전략적으로 우리 능력에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리한 투자락도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한 실패는 없다. 고난은 거쳐도 곧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 기업을 얼마나 키우는 게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국가가 이걸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잃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오나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국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주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교양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